결승전이 3회에 터졌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현역가왕 3회 데스매치가 시작되던 그날. 스튜디오 공기는 마치 천장이 낮아진 것처럼 눌려 있었고 숨소리 하나가 마이크에 걸릴까 두려워 모두가 말수를 줄였다. 예선은 예선이었다. 실수해도 다음이 있었고 아쉬워도 다시 기회가 온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3회 데스매치는 그 안전망을 칼로 잘라낸 자리였다. 오늘의 선택이 곧 오늘의 끝이 될 수 있는 한 번의 지목이 한 사람의 운명을 단칼에 가르는 시스템. 그래서 이 무대는 예능이 아니라 심판대였고 경쟁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리고 그 생존의 한복판에서 결국 빛은 멈춰섰다. 모두가 예상했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던 두 이름 위에 빈에서 김태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다. 이 문장이 방송 직후부터 지금까지 댓글창에 무한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둘은 이미 우승 후보라는 말로도 모자랄 만큼 각자의 방식으로 시즌 전체를 끌고 가는 엔진이었기 때문이다. 한쪽은 10대라는 나이를 잊게 만드는 절제의 감정으로 사람을 울리는 존재였고 다른 한쪽은 국악 기반의 공명과 폭발하는 고음으로 사람을 깨우는 존재였다. 둘의 장점이 너무 선명해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더라도 반박이 어려웠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 결승급 대진이 지금 나왔다는 점이었다. 시즌이 막 달아오르기 시작한 3회. 여기서 결승전을 선공개해버리듯 터뜨린 순간 시청자의 심장은 쾅 하고 내려앉았고 동시에 온라인은 전쟁터로 변했다. 흥행을 위해 너무 빨리 카드를 썼다는 비판과 어차피 언젠가 부딪힐 두 사람이면 차라리 초반에 판을 흔드는 게 맞다는 옹호가 정면 충돌했다. 그 충돌이 만든 불꽃이 바로 댓글창 폭발이라는 현상이다. 이날 데스매치의 연출은 잔인할 정도로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찔렀다. 지목 직전. 조명이 꺼지고 관객석이 어둠에 잠기며 스포트라이트가 천천히 참가자들 사이를 흐른다. 그 빛이 멈추는 순간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그때 터지는 탄성은 환호가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다. 누군가는 손을 떨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강자를 고르면 멋있다는 말을 듣지만 지면 그날로 무모했다가 된다. 약자를 고르면 이기기 쉬워도 비겁했다가 따라붙는다. 친구를 지목하면 가슴이 흔들리고 원래부터 라이벌이었다면 감정이 폭발한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지목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다. 그런 데스매치에서 빈에서와 김태현이 마주쳤다. 다시 말해 그날의 무대는 이미 누군가의 탈락을 넘어 시즌의 서사를 통째로 재편하는 폭탄이었다. 먼저 빈에서가 무대에 섰다. 시작은 놀랍도록 조용했다. 속삭이듯 얻는 첫 소절, 그 순간 스튜디오는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정지했다. 그녀는 과한 꺾기나 화려한 비브라토로 관객을 흔들지 않았다. 오히려 숨소리까지 계산한 절제로 첫 절을 채웠다.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감정의 결을 얇게 쌓아 올리며 눈앞의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방식으로 노래를 밀어넣었다. 중반부에 편곡이 확장되자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서 어떻게 이런 깊이가 나오냐는 설명 불가능한 경이로움이 섞인 탄식이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후반부였다. 보통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는 한 방을 꺼내든다. 길게 끄는 고음, 화려한 폭발, 눈물을 끌어내는 감정의 과잉. 하지만 빈에서는 끝까지 절제를 선택했다. 짧지만 정확한 호흡으로 핵심만 찍고 내려오며 폭발 대신 침투를 택했다. 무대가 끝났을 때 객석 곳곳에서 눈가를 훔치는 장면이 잡혔다. 그게 첫 번째 파열이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흔드는 무대였다 하는 말이 바로 그 순간부터 댓글창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어 김태현이 무대에 올랐다. 방향부터 달랐다. 그는 시작부터 마이크를 단단히 잡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첫 소절이 나오는 순간 국악 특유의 공명이 실린 저음이 바닥을 울렸다. 그 소리는 단지 노래를 잘한다의 영역이 아니었다.
이미 한 장르를 온몸으로 통과해온 사람만이 갖는 뼈대, 그 뼈대 위에 트로트의 감정이 덧칠되며 만들어지는 독특한 사운드였다. 빈에서가 감정을 스며들게 했다면 김태현은 감정을 내려꽂았다. 후반부 고음 구간에서 스튜디오 전체가 터졌다. 음이 올라갈수록 더 또렷해지고 흔들림 없이 단단해지는 그 목소리는 마치 기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한 번의 고음이 단지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도전장이 되었고 그 순간 방청석의 탄성은 박수로 변했고 박수는 다시 비명 같은 환호로 변했다. 두 사람의 무대가 끝났을 때 스튜디오는 둘 다 결승이라는 결론에 거의 도달해 있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이때부터 승부는 노래가 아니라 숫자로 넘어가고 숫자는 언제나 논쟁을 부른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댓글창이 폭발한 진짜 포인트가 등장한다. 승패 그 자체가 아니라 점수의 차이였다. 누가 이겼는가 보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가능한가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점. 시청자는 자신이 본 감정과 현장에서 느낀 공기, 관객의 반응과 눈물과 환호를 하나의 장면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점수는 그 기억을 숫자로 재단해 버린다. 어떤 사람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어떤 사람은 상상보다 낮은 점수를 적어내면 시청자는 순간적으로 현실감이 깨진다. 내가 방금 본 무대와 이 숫자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나온 게 맞나? 그 물음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다. 객석에서 버 하는 짧은 탄식이 터지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고 모니터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바로 그 장면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복제되었다. 캡처가 돌고 클립이 퍼지고 댓글은 늘어났다. 감성은 점수로 환산이 안 된다는 말과 기술이 더 어려운 건 사실이라는 말이 충돌했고 그 충돌이 곧 전쟁이 되었다. 두 번째 폭발 포인트는 시스템의 불투명함이었다. 심사위원, 연예인 판정단, 방청객 점수가 혼합되는 구조는 겉으로는 다양성을 확보한 장치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릴 때 시청자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다. 어느 비중이 더 큰지, 누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으면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자동으로 호출된다. 한쪽에서는 편파다라고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룰대로 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 가수의 실력을 놓고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심사의 신뢰를 놓고 벌어진다. 즉, 댓글창이 폭발한 이유는 누군가의 승패가 아니라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믿고 감정을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믿음이 흔들리면 감정은 분노로 바뀐다. 그 분노는 가장 빠르게 댓글로 흘러간다. 세 번째 폭발 포인트는 제작진의 타이밍이었다. 결승급 대진을 너무 빨리 썼다는 말이 왜 이렇게 크게 울렸을까? 그건 시청자에게 시즌의 기대선을 설계해놓고 그 기대선을 3회에서 한 번에 찢어버렸기 때문이다. 원래 서바이벌의 재미는 점층에 있다. 강자들이 천천히 올라오고 라이벌 구도가 서서히 형성되고 마지막에 폭발하는 서사가 완성될 때 시청자는 감정적으로 납득한다. 그런데 3회에서 빈에서와 김태현이 맞붙어 버리면 이후 회차의 긴장감은 어떻게 쌓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시청자는 흥행을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느끼고 어떤 시청자는 오히려 이게 진짜 서바이벌이라며 환호한다. 이 양분이 댓글창을 갈라놓았다. 그리고 갈라진 댓글창은 스스로를 더 자극하며 과열된다. 한쪽은 직원 조기 결승이다라며 탄식하고 다른 한쪽은 지게 진짜 레벨이다라며 환호한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댓글은 폭발이 된다. 하지만 이 밤의 후폭풍은 빈에서 김태현 무대에서 끝나지 않았다.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있었다. 탈락자 발표. 단 3명뿐이라는 숫자가 오히려 더 잔혹했다. 적은 숫자는 곧 그 이름이 더 크게 남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날 호명된 탈락자들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오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었다.